자주 뵈야 되는데 때가 되면 찾아와서 이렇게 아쉬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송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가치 있는 기사 써주시고 더 많은 활약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너무 송구하게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송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출마 선언문을 말씀을 드리고 뒤에 혹시 기자 여러분들께서 뭐 필요하신 말씀 있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천안의 아들 이창수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16년 20대 총선으로부터 4년여 탄핵 열풍이 돌풍으로 몰아친 2018년 보선에 이어 세 번째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진검승부를 한번 펼쳐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절박한 것은 위기의 대한민국도 세락으로 치닫는 우리 천안시도 아직은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의 기로에 섰다는 비장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경자년 흰지의 해 2020년 새로운 10년을 열어갈 희망의 한 해의 시작에 선 지금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국민 혈세를 퍼부어서 가까스로 지켜낸 2.0%의 성장률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결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장률이 2.0% 이하인 것은 1980년대 제2차 소기파동,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어 역대 네 번째라고 합니다. 과거 세 번의 경우가 국외 요인에 의한 위기였기에 지난해 2% 성장률은 사실상 첫 국내발 경제위기, 정권발 경제위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적표는 결국 잘못된 경제인식, 경제상황 악화, 땜질식 재정 투입이 악순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금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고갈되가며 우리도 모르게 나락의 늪으로 빠져나갈 경제를 되살릴 골든타임도 바로 지금입니다. 정치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암담합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우리의 정치 현실은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의 70년 공든탑,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 스티븐 레비스키는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통해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지는 세 가지 징후로 심판 매수, 출전 방해, 규칙 변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심판 매수는 독재자가 사법부를 매수하고 검찰과 사법기관에 자기 사람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출전 방해는 말 그대로 경쟁자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공직 제한 또는 뇌물을 먹여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규칙 변경은 헌법과 선거 시스템 등 게임의 룰을 바꿈으로써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행보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하지 않습니까? 나가야 마땅합니다. 아니, 최소한 국민들께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천안의 경제 상황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작년 천안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었던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의 실패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10년간 120조 원이 투입, 정체되어 있는 천안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과 미래의 먹거리 창출의 기회였지만 전략의 부재로 또 하나의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지역 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의 GRDP 성장률은 연평균 4.6%로 조사 대상 228개 자치단체 중
149위를 기록했습니다. 성장률이 매우 더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남 북부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0년 1사분기 충남 북부 지역 기업 경기 전망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현장 체감 경기인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92로 나타나 올 상반기 경기가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그래도 천안 경제는 아직 마중물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멈춰서 있는 천안의 성장 엔진을 다시 살려낼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역 경제와 민생, 정체된 천안을 춤 넘치는 활력 도시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천안시와 협력해가며 천안병 지역을 비롯해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뛰겠습니다. 제2 터미널 건립, 청지역 건립, 중구청 신설, 천안 아이맘센터 설치, 주거密지역 공공주차타워 건설, 천안 특례시 추진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 100만 도시에 걸맞는 미래의 비전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21대 천안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숨 쉴 틈 있는 천안병 만들기입니다. 깨끗한 공기, 안전한 환경에서 숨 쉴 수 있는 천안병, 문화와 놀거리로 쉴 수 있는 천안병, 청년, 중장년, 여성 일자리를 구석구석 틈틈이 찾아내는 천안병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 취임 후 대전, 충북, 세종, 충남 4개 시도당 협의체를 조직을 제안해서 4개 시도당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4대 강보 지키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및 항의 방문 등 4개 시도당이 협력하여 금강보, 백제부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주민들의 지지와 금강보 철거를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019년 18월 중앙당 대변인으로 임명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국민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당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보다는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변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20대 총선, 2018년 보궐선거, 2020년 21대 총선, 4년 만에 3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저는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가고자 한다면 길은 항상 새롭게 열린다는 저의 좌우명을 다시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 천안은 가빌병 3개 지역구와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천안시장을 포함한 천안의 승리는 충청의 정치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바꾸는 모멘텀이 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천안에서부터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이 역사적 사명을 저 이창수에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언론인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예. 충청시민 장선아 기자거든요. 예.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낙마를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자신이 달라졌던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천안 우한 국민이 천안으로 격리됐을 때 소식 때 그때 당시의 사태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천안시 SK 그 반도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우한 지역이 폐쇄된 후 2주가 되는 5일하고 6일이 최대 고비라고 합니다. 오늘 확진자가 4명이 추가로 발생해가지고 현재 23명인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5일, 6일 고비를 못 넘기고 있는 거 한지는 우려를 좀 해보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 상태에서 좀 진정이 되고 잘 마무리돼서 깨끗하고 좀 따뜻한 그런 봄을 맞기를 한번 소망해보면서 이번에 낙마 이유 분명합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100만 가지 제가 낙선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저의 부족함입니다. 그럼 달라진 게 무엇이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채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남은 기간 열심히 채워서 시민들한테 심판과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한 교민들이 천안으로 이렇게 온다고 발표가 났을 때 굉장히 분개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느냐? 당연한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4.0의 그 키워드 중에 개방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면 협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정부 3.0의 그런 흐름인데 맞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개방하고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유하고 충분히 소통하면 대한민국 국민 그렇게 허술하지도 않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수준이 있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저항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공유하고 개방하고 공유하고 소통이 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지금 아산과 친천 사례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일찍 정보를 접했습니다만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저도 상당 부분 분노했었고 저도 좀 구체적으로 행동에 이렇게 좀 옮기려고 좀 했었습니다만은 중앙당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쉽게 말씀 전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직관적으로 저의 뜻을 밝혔고 지역 주민들하고 쭉 소통을 해왔고 향후 어떻게 대책을 취해야 되는지도 같이 지금 주민들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저는 SK 하이닉스 여러분들이 원로인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SK 하이닉스가 무산되고 나서 경기도에 있는 모 전직 지사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창수 너는 SK 하이닉스가 뭔지 아냐? 니들 그게 뭔지라 도대체 아냐?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충남의 서북부를 견인하는 성장 동력은 삼성 클러스터입니다. 삼성 클러스터 이후에 성장 동력이 없어가지고 상당 부분 천안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절호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공 사업도 마찬가지고 민간의 저런 어떤 대규모 투자 사업은 굉장히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만은 삼성이 여기 자리에 앉을 때 충남도청에서는 당시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는 삼성 지원 팀을 운영했습니다. 지금으로는 기업 특혜라고 해가지고 상당 부분 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삼성 지원팀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는 삼성 지원팀을 만들어가지고 유례없는 규제라든지 그 과정을 이렇게 좀 수혜줘가지고 오늘날 삼성 클러스터가 마련하게 된 그런 계기였거든요. 최소한 이런 적극성, 의지, 전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이 고덕으로 갔을 때 그 경기도 지사님이 그 고덕에 위치한 장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삼성의 그 당시 사장이 자기하고 친구였는데 불렀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땅값을 어느 정도 원하느냐? 모든 걸 다 해주마. 아마 땅값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든 인프라 갖춰주고 끌어왔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19조 아닙니까? 19조면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종시 건설하는 비용이 초기 비용이 22조 6천입니다. 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이고 그것이 우리 천안 땅, 이 아산 땅을 거쳐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좀 뛰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삼성이 들어올 때도 이 지역사회에서 반발 데모도 많이 났었는데 그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아산 땅, 이 땅에 삼성은 하느님이 아산 땅에 준 온천물 이후에 최대의 선물입니다. 우리 이거 꼭 유치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설득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SK 하이닉스 실패한 것은 저희 모두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분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전략을 하느냐 매우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유창민 기자인데요. 지금 출마 기자회견이 조금 다소 늦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사이에 지역에서는 천안 시장으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좀 있었고요. 다시 얘기해서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고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좀 말씀드립니다. 천안시장을 고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일은 중앙당 대변인 일이 조금 업무가 좀 많이 있었고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천안시장 출마를 고민해봤던 것도 사실이지만 저의 그 고민의 그 실체는 천안시장을 반드시 저희가 이번에 승리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습니다. 제가 꼭 시장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저를 포함해서 좀 더 천안의 파일을 저희의 선거 전투력을 좀 이렇게 배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는 그런 풍토 그런 어떤 인프라가 선거 인프라가 좀 경쟁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고 좀 뭐 깊게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과정에 저를 포함해서 제가 아니더라도 더 훌륭한 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졌던 것은 아니고 제가 중앙당의 대변인 업무를 하면서 조금 준비가 좀 늦어졌던 것 이상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대전일보 윤평호 예, 임 기자님. 그 천안병 이번 총선에서 야권 통합 후보의 가능성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하고요. 보면 제2터미널 건립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제2터미널을 천안병 지역에 건립을 염두에 두시고 언급하신 건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야권 통합 지금 중앙당에서도 저희가 이제 통합을 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통합을 왜 하느냐를 따져보는 게 좀 필요한데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거 공학을 위해서 이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할 수밖에 없는 저 거대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 힘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하려면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선거 공학이 아니라 국민들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바닥에서 느끼는 건 분열되면 죽는다. 통합해야 된다. 합쳐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하시는 말씀 같지만 결국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의 명령을 생각했고요. 이 국민의 명령에 저항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세력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천안뿐만 아니라 이번에 야권 통합, 이른바 이쪽 자유우파 진영의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스몰 텐트든 빅 텐트든 떠나서 통합하는 과정이 매우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거대한, 제가 뭐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세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용광로에 다 들어와서 국민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울은 운동에 최소한 상식을 가지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고 올바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풍토는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통합의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대로 어떤 형태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터미널의 구체적인 위치는 병지역이라기보다는 지금 기본적으로 천안에서 용역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남부 지역 정도로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은 모두 천안시의 구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상에 맞물려서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자리 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뉴스커버 한광수 기자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뭐 시끄러운데요. WHO에서는 지역명, 동물명 뭐 이런 거를 거기 따른 악영향을 고려해서 그런 걸 사용하지 말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도 초반기에는 우한폐렴이라는 걸 많이 쓰다가 그런 것이 알려지고 나서는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조선이라는 말이 붙은 언론사에서는 줄기차게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이창수 후보자님도 최근까지도 그걸 쓰고 계세요.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이걸 모르고 쓰시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 쓰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제 오늘 언론에 이렇게 보도를 보면 우한 폐렴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가로 열고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초기에 가이드라인을 모르신 건가요? 아닙니다. 가이드라인보다는 초기에 우한 폐렴이라고 썼던 이유도 그것도 작용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중국을 의식하는 정부의 입장이 그런 초기 대응보다 좀 더 구체적인 대응, 실효적인 대응보다 용어에 집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 우한 쪽의 교민들을 이렇게 오실 때도 상당히 많이 시간이 좀 있었고 그 처리 과정도 결코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한강수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내용도 뭐 일본 내용 이렇게 일본 진영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그걸 굳이 제가 언급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이게 우한 폐렴으로 이렇게 일반화됐었는데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언론도 자연스럽게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건 크게 다른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그걸 쓰셨으니까 예, 예.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언론도 한 어제부터 좀 그게 중경에서 쓰이고 또 좀 신종 어제 그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집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국제 최승규 기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병지역은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후보들이 뭐 많이 난립하는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보기에는 한국당에서는 이창수 뭐 후보께서 출마하시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른 후보들이 나서는 후보들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당에서는 전략적인 공천이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는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대변인의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가 혹시라도 뭐 다른 게 있으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공천은 아니고요. 천안병의 이쪽에 후보가 좀 적은 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마 지역이 어려워서 그럴 겁니다. 네. 지역이 어렵다는 건 어떻게 어렵다는 거죠? 역대 선거 결과가 말해줍니다. 아 선거 네. 결과에 의해서요? 그래서 네. 어려워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좀 없는 것 같고 그것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창당한 미래한국당 제가 오늘 닫고 좀 엉뚱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미래한국당을 꼼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민주당도 계속 어제 뭐 쓰레기 정당이냐 과격한 언어를 써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언제든 사람 개인사든 이 지역에서 이렇게 의견 어떤 사이에서 이렇게 의견이 충돌할 때 작용과 반작용이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저런 정당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바로 듣도 보도 못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게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를 태워서 저렇게 공수처랑 엮어서 통과를 했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과연 꼭 패스트트랙에 태울 만큼 시급한 과제였는가?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렇게 아주 기형적으로 정해서 과연 한국 정치 현실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허 무슨 분 하는 정당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글쎄요, 이걸 정상적인 정치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그릇된 잘못된 소신이 이필적 고의라는 걸 통해서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의 미래한국당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대변해야 될 그런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건 뭐 대변인이든 정치인 이창수든 이건 뭐 생각이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전. 네, 이지범 기자인데요.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그 지역사회를 좀 떠들게 했던 그 초대석 국회 그분이 한국당 청년위원장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당협위원장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은 없거든요. 예. 이 자리를 들어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 감사합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어떠한 말로도 그건 뭐 변명할 여지가 없고 그건 제가 판단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제가 사죄하지 못한 게 제 잘못의 크기입니다. 그 크기만큼 사과를 하고요. 사과를 드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뭐 저희는 그런 절차를 다 발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이상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예, 오늘 내용 중에 천안의 성장 엔진을 다시 살려낼 페이지 수가 없어갖고요. 살려낼 골든타임이 있고 내용 중에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92로 나타났다는 요게 지금 충남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건지 천안이 나타났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럼 이 92가 어느 정도의 그건 수치인지 그걸 알 수 없어서요. 이 충남 북부상공회에서 발표를 했더라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그 4개 지역, 북부라면 4개 지역입니다. 천안, 아산, 흥성, 예산 이렇더라고요. 그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200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 아래면은 기업들이 다음 분기에도 경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수치고 100 이상이면 후련될 거라고 합니다. 2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를 판단하는데 100 아래면 즉 92면 상당히 다음 분기에 굉장히 경기가 어려울 것이다. 요 데이터가 결국 기업들의 투자 의욕까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예, 혹시 다른 예. 주청일 안성원 기자입니다. 어쨌든 한번 선거에서 붙어보시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역 그 윤일기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좀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바라고 계십니까? 국회에서 정말 전문가답게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옆에서 보기로는 아주 그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주 전문가답게 이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아마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긴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같은 당에서도 이렇게 평가 안 하시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같은 당에서 평가는 아마 평가 다를 겁니다. 의정 활동하는 부분하고 보건복지부의 저희 당 의원들 평가도 제가 일부러 물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니까 어쨌든 국회는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성이 없으면 공무직자분들을 같이 사실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평생을 그 자리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름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 전문가들하고 국정에 관련된 거를 논의하고 이러려면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데 그런 전문성에서는 윤일기 의원님이 어느 정도 갖춘 정치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지금 아까 조은 기자가 질문 했었는데요. 제2터미널 건립 사업하고 중구청 신설 관련해서 앞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제2터미널이 건립이 된다면 어느 쪽으로 오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중구청 신설 관련해서는 이게 좀 사실 좀 공론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중구청이 신설하라고 생각하십니까? 방법이 있으신지 계획 좀 해주세요. 터미널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시민이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도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논의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남부 정도로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부동 터미널하고 그 대척점에 있는 자리가 아마 적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터미널 관련해서 한 가지 소망은 여러분들 천안 그 지금 아라리오라고 부르는 그 터미널이 여러분들 좀 다 아시겠지만 교통과 유통과 문화를 융합한 이 콜라보레이션은 성공 사례 중에 가장 먼저 성공한 사례가 천안 터미널입니다. 여러분이 그 강남 터미널 있었습니까? 건물도 혁신적이었고 그 당시 그 처음에 그 준공이 됐을 때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왜 슬럼화되어 있는 교통밖에 없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그 뒤에 이 복합형 터미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에 터미널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벤치마킹도 많이 해갔고요. 어설프게 흉내내가지고 잘못된 지역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관심 있어가지고 봤었는데 그런 좀 바람을 가져보면서 중구청 문제도 제가 지난번 선거 출마했을 때도 이 공약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당시 후보들이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양승조 그 당시 저 후보님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시는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고 쉽지 않은데 청주랑 비교해 보면 청주가 거의 같은 도시규모인데 지금 4개의 구청에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중구청도 지금
천안이 가불병이 있으면서 이 병 지역이 아주 이렇게 좀 애매하게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치단체, 행정구역과 선거구역이 같은 것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좀 이렇게 좀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천안의 규모로 봐가지고 100만 도시 규모로 봤을 때는 중구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구청을 그냥 일반적인 구청이 아니라 복지를 전담하는 또 하나의 지역에 특화된 구청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아마 지금 3할자치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권한이 없지만 이 문재인 정부도 지방 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특정 지표로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게 곧 뭐 단순 기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천안의 행정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또 도시 규모로 봐도 현재 도시 규모로 봐도 매우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론을 좀 모아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민의 보도에 힘으로 추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게 반론이랑 반응이 되는데 좀 전에 그 후보님께서 터미널 신분용 이전 관련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씀하셨고 네. 또 거꾸로 보면 사실은 그 주변이 굉장히 슬럼화되는 급속도로 슬럼화되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러고 봐서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전이 잘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도 성공적인 사례라고 주장하고 계신지. 터미널이 들어설 때가 91년도 1년도나 이 정도를 기억합니다. 네. 그 당시 그 터미널 했을 때 다 망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망하는 그러면서 게 90년, 2000년, 2010년 20년을 견인했거든요. 바로 거기서 그 도시 정책이 중요합니다. 신불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한 도시에 저 대규모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면 쉬운 말씀으로 돌려막기가 됩니다. 돌려막기가 인구 유입 요건을 없이 저렇게 대규모로 몇만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를 만들면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든지 그 역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 재생 또는 뭐 원도심을 살리는 정책 엄청난 예산이 붙고 있습니다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 정책 한쪽에다 저렇게 한 6만, 5만이 한쪽으로 빠져나가면 시내에서 누군가가 그쪽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장 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성장 동력이 곧 인구를 유입하는 거고 그 인구 유입이 지역 발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도 그 상태에서 지역의 원도심으로 가기 전에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께서 중기적, 장기적 이런 정책을 그때 갖다 투입을 해줘야 유지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규모 주택 신주택 사업은 결국 그 지역 사이에 한 도시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불당 같은 경우는 거기 때문에 쌍용 2, 3동의 먹자골목이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학원가가 다 이쪽으로 옮겨갔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단순하게 역시 그 시의 행정은 국가 행정이기 때문에 다 감안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이 도시 행정은 그렇게 대규모로 되지 않고 소규모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천안 터미널의 그 슬럼화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지도자들이 많은 컨텐츠를 집어넣지 못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지금 그 중구청 관련해서 명칭 자체가 개인적인 건의사항인데 물론 나중에 진짜 국회에 되시면 다른 데는 이어지는 사업으로 갈 텐데요. 우리가 천안시에 보면 서부 구청 아니 무슨 중에 중간에 있는 중구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일제 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칭이 동서남북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일제 단지라고 봐요. 굳이 이렇게 중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있나요? 아닙니다. 특별한 제가 철학이나 생각이 있어 하는 거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어떤 행정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중구청 지역적으로 좀 그런 위치에 있어서 명칭을 붙인 거고 제가 그 명칭을 고집하거나 무슨 어떤 엄청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럼요. 지금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선정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 기자님. 후보님이 신남 부상위원장도 하셨고 지금 대변인도 하고 계시니까 좀 전체 그림을 좀 볼 만한 위치라고 보는데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천안 가불병과 또 천안시장 보궐선거까지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전체적인 좀 한국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않는다는 것도 뭐 혹시 뭐 생각이 드신 말씀 전망을 좀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남았는데 너무 가변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후보든 지금의 선택의 기준은 누가 유권자한테 가깝게 가 있느냐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과 쇄신과 변화에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부응하느냐 이것이 아마 선택 기준이 될 것 같고 이런 때 말씀입니다만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정권의 중반에 처해지는 선거는 중간 평가 또는 정권 심판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정치공학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권의 중반에 있는 건 당연히 중간 평가 성격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써서 이 집권 여당은 야당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데 야당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바로 이 정권 심판론, 중간 평가론은 두려움이고 그에 대한 방사 작용입니다. 다시 말씀하신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몇 석이다 하는 건 아주 일함됩니다. 지금도 오늘도 민주당도 인재영입을 17호 18호가 하고 있고요. 인재영입 부탄이 하는 이유는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60일에서 누가 국민들한테 그게 다가가느냐, 누가 국민들의 요구에 구체적으로 부응하느냐, 누가 더 혁신과 시대의 요구인 혁신에 보여주느냐. 아마 이것이 이번 선택의 기준일 텐데 천안의 1+3 천안시장, 천안가불병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중앙당에서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에서 오세훈 무상급식 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서 박원순 시장이 그게 등장을 하게 되고 충남도 약간 어부지 비슷한 걸 통해서 안희정 지사가 동원하면서 정치 지형이 바뀝니다. 충남 정치 지형이. 충청도는 항상 그 바로 밑에였고 균형을 갖춘 데였는데 여기가 기울어지면서 대한민국이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여기 후보님들 계시지만 모든 거를 쏟아붓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 여기 계신 후보님들 모든 것을 던져서 여기서 우리가 승부를 내지 못하면 충청의 정치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적은 영원히 그럴 것이다. 사회주의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4.15 총선을 골든타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유대한민국 70년의 공든탑 이것이 무너지느냐 지켜지느냐 그 골든타임이 바로 4월 15일이고요. 그 골든타임 중에 아주 코어가 천안입니다. 그래서 중앙대에서 관심을 맡고 저희는 필승을 하겠습니다. 몇 석이라고 예측하는 건 주제넘어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의지를 보면 이게 중요한 만큼 모든 것을 갖춰서 필승하겠다, 완승하겠다, 압승하겠다 이런 의지를 먼저 밝혀드립니다. 지금 자유대안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는 네. 골든타임 이번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패하면 자유대안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무너진다고 하는 거는 70년이면 과거 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70년하고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그럼요. 표현인가요? 아니면 어떤 표현이신가요? 70년 동안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 그 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잘못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미 토지공개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의 팔과 다리를 잘라놓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까? 그건 보복이지요. 보복이 어떻게 검찰 개혁입니까? 공수처가 없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그 쟁쟁한 분들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공수처가 없어서 대통령이 저렇게 영화에 몸이 돼 있나요? 잘못했으면 가는 거죠. 현재 있는 검찰 권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공수처를 만든 것 지금 공소장을 공개를 안 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명수사 관련된 13명의 피의자인가요? 피의자라고 표현하나요? 네. 그거에 공소장을 공개를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개 안 하는 이유 공개 늘 해오던 것을 공개 안 하는 이유는 숨기고 싶으니까 공개 안 하겠죠. 숨기고 싶지 않으면 왜 공개를 안 하겠습니까? 이게
이게 저는 체제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공수처 지금 지원 단장도 대통령께서는